오늘은 원조 슈퍼개미가 찍어주는 아직 저평가된 섹터 3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박용옥 대표님의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주식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박용옥 대표님은 주식 투자로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자본금 4,500만 원에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본 책에서는요, 30년 투자의 정수를 모두 담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책 중간중간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그런 주요 산업과 기업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제게 그 중에서 좀 특별했던 몇 가지가, 보통 전망 좋은 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께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든지 첨단 기술, 반도체, 2차 전지, AI 이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에서도 신신당부하시지만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보는 관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그 전망을 이야기할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두 아시죠? 그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귀결된다라는 거.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건 신만이 아시는 그런 일이고, 미래 일로서 어떤 변수가 터지면 또 급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거부가 된 박용옥 대표님의 그 산업과 기업을 보는 그 관점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평가이면서 미래를 좋게 보는 분야는 뭐냐? 그 섹터는 바로 증권회사입니다. 주요 회사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옥 대표님께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축이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증권시장으로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고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많은 소위 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점점 진화해 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마치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401k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그 시기와 흡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때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 직장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의 일부를 저축하게 되잖아요. 그때 회사가 그 직원을 위해 추가로 저축을 매칭해 주는 거, 이게 바로 401k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직원의 연봉의 최대 5%까지 매칭해서 저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인의 입장으로서는 최소 연봉의 5%는 무조건 저축을 할 유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저축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5%를 저축하는 순간 회사에서 5%를 추가로 저축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 순간 바로, 저축하는 순간 바로 100%의 수익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돈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이 주식 투자,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 저축을 하면서 20년, 30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퇴직금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돈이 미국의 탑 10 기업에 투자되었다면, 20,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그런 기업에 투자되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박이겠죠? 이게 바로 401k의 위력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의 은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은퇴하는 순간. 그러니까 10억, 12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을 갖고 은퇴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공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의 퇴직금, 그 굴리는 인식과 제도 모두
개혁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존니 대표님이 계시죠. 미국에서 401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처럼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이 퇴직연금과 같은 큰 목돈과 관련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자본의 축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증권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자금이에요. 이 부동산 자금이 점점 더 증권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더 비대면 경제활동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상가 등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건물주가 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대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대 트렌드 때문에요. 이미 종로,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 여럿이, 한둘도 아니고 여럿이 박영욱 대표님을 찾아와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면 이런 흐름이 끝날 것이냐, 기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냐 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박영욱 대표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대면,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비대면, 재택근무 문화의 실효성을 경험해본 기업들은 실제로 현재 오피스 공간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활발히 증시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주가 4,000포인트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증시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시고 있는 거죠. 지금이 3,000이니까 거의 30% 이상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수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버티고 기다리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이 된다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어떨까요?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권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과 같은 증권회사들을 좋게 보시는 겁니다. 현재 이들의 주요 수입원이 증권 중개 업무 수수료나 단순 투자은행 업무 수수료 수입 정도인데, 앞으로 자본시장이 더 선진화된다면 이제 기존 은행 중심의 시스템에서 이제 금융투자 회사 중심으로 지형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기회가 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권회사를 보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당 수익률, 지금 연말에 배당주 투자 뜨겁잖아요. 이 배당 수익률이 정말 높은 편이죠. 삼성증권은 한 7, 8% 예상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은행 이자율의 7, 8배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증권회사들도 굉장히 높고요. 이보다 더 높은 증권회사들도 있습니다. 박영욱 대표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꾸준히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진다면 증권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앞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로 유망하게 보는 분야는 식품회사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 기업은 CJ제일제당, 오리온, 오뚜기, 농심, 대상, 삼양, 풀무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업들이 이 동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그 브랜드 가치라는 지적 자산이 부족해서 늘 선진국의 하청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K컬처의 붐으로 이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 그래서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 글로벌적인 변화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문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고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한국의 K의
브랜드 가치가 더 제고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히 먹거리에서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제품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기회뿐만 아니라 내수에서도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핵과족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비비고 만두 제품, 이것을 보면 국내와 해외 시장, 이것을 구분 없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이게 모두 합쳐 2020년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만두가 그 글로벌적으로 K만두 열풍을 만들어낸 것이죠. 좀 전에 위에서 여러 식품 기업들을 나열했잖아요. CJ제일제당, 오리온 오뚜기, 농심, 대상, 삼양, 풀무원 등. 이 중에서 박영옥 대표님이 가장 유망하게 보는 식품회사 종목이 있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으신데요.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게 보시냐면 평생 동행하며 투자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CJ제일제당을 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실제로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저도 투자 리스트 종목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외에도 직접 식품 그 자체 외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있다고 하세요. 그 중 하나가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입니다.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력하게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의 제조 공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포장재도 친환경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CJ제일제당이 이런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2016년에 이미 미국의 메타볼릭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원천 기술을 활용해 pH 소재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이츠라는 소재인데요. 이게 그 미생물을 원료로 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기존에 그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했던 PLA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잘 되지 않으면서도 자연 상태에서 수년 내에 완전히 생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CJ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절대 추천주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식품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러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누가 어떤 기업이 가장 뛰어난지 꼭 판단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주식 농부 박영옥 대표님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보고 실제로 맞는지 데이터로 또 더 공부를 해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뭐 오리온, 오뚜기, 농심 등등 정말 많은 좋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평가이면서도 앞으로 좋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기업인데요. KTNG입니다. KTNG. 이게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배와 인삼을 다루는 수출하는 그 기업이죠. 자, 이거 주가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KTNG의 최근 몇 년간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도 썩 그렇습니다. 최근 연말에 이르면서 이제 이게 고배당주로 꿈틀꿈틀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KTNG를 박영옥 대표님은 앞으로 이 고질적인 저평가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로 확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판매 제품도 253개에 달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43%에 달하고요. 어마어마하죠? 또한 이 담배가 유해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0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박영욱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전자담배 같은 게 더 확대되고 있는데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건강에 덜 해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점점 더 다양한 제품군이 생산되게 된다면 이 담배도 얼마든지 기호식품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여러 연구들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게 그 일반 담배, 연초 담배에 비해서 적게는 1%, 많게는 5% 정도의 독성만 갖고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 연구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박영욱 대표님께서 KTNG를 좋게 보는 게 인삼인데요. 이게 외국인들에겐 아직까지 낯설단 말이죠. 건강식품으로서. 하지만 이게 다양하게 가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류 문화, 즉 K컬처와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나마 넓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거기다 덤으로 배당 성향은 50%가 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최소 5에서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퇴직자들의 경우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죠. 이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베트남, 중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상품을 애용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분야 또는 기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박영욱 대표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우리 투자의 목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3, 4년 전에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한 3배에서 5배 수익을 얻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투자의 목표가.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꼭 과거에만 국한된 그런 투자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잘 생각하고 공부하고 판단해 보면은 이미 우리 주변에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주변에 그런 기업들은 없는지 잘 찾아보고 고민하고 공부해보라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분야 또는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추천 종목이 아니라 공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만약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말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억대 원조 슈퍼개미가 찍어주는 아직 저평가된 섹터 3가지였어요. 그 섹터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증권회사. 두 번째, 식품회사. 세 번째, 기업이죠. KTNG였어요. 증권회사에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식품회사에서는 CJ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책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종목만 알아서 슈퍼개미가 투자한다고? 그럼 나도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원조 슈퍼개미가 보는지, 자본금 4,500에서 1,000억 원대 주식 부자가 된 분이 보는지 그 논리와 근거와 사고방식과 관점, 그것을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평생 해야 할 투자자의 좋은 시선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면서 오늘 웅달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